안녕하세요. 서우의 강민성 팀장입니다. 오늘은 트라이온 메타허브 전용 후처리 프로그램 관련하여 기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을 한번 눌러주시면 이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처음에 프로그램을 열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5가지의 메뉴와 왼쪽에는 여러 가지 주로 쓰게 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그 기능이 많이는 있지는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고 업데이트가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신규 버전을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파일을 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여는 법은 간단합니다. 당연히 파일에서 오픈을 눌러서 원하는 스캔 데이터를 불러들여 가지고 여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제 바탕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스캔 데이터가 처음에 데이터 로거로부터 다운을 받게 되면 이렇게 R집으로 존재합니다. 이 상태에서 R집을 풀게 되면 두 개의 파일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는 스캔 데이터, 클라우드 포인트 데이터이고요. 하나는 트래젝토리라고 하는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어디를 걷고 다녔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패스를 보여줍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하는 거를 선호합니다. 넣게 되면 파일의 크기마다 차이가 있고 방금 제가 이제 연 파일은 한 50평 정도 되는 규모에 대한 측정 데이터라서 가벼운지 금방 열립니다만 굉장히 큰 공간에 대해서 작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 트래젝토리를 넣게 되면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제가 이 공간에서 어떻게 걸어 다녔는지가 보이는 데이터입니다. 화면을 크게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파일을 띄워 놓은 상태에서 위에 메뉴를 보시면 거의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왼쪽 편에 보시면 오브젝트라고 있는 거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패스 데이터는 필요가 없고 클라우드 포인트만 모여있는 스캔 데이터를 쓸 거기 때문에 이 스캔 데이터 불러온 거의 첫 번째 항목을 클릭하면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박스가 채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직육면체가 보여주는 것은 클라우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공간에 대한 영역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후처리를 통해서 이런 노이즈들을 제거를 해주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이 사각 박스가 줄어들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나중에 이제 배울 것은 보시는 것 같이 이 사각 박스와는 수평되지 않은 형태로 스캔 데이터가 돼 있죠. 돌려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뭔가 사람이 볼 때 직관적으로 불편한 느낌이 듭니다. 자, 이런 방법을 배우기 전에 일단은 데이터를 불러들여서 이렇게 띄울 수 있다는 것과 마우스 사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우스 사용법은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잡고 이렇게 데이터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과 같이 움직일 뿐이지 각도가 변하지는 않는데요. 각도를 바꾸는 방법은 마우스 왼쪽으로 눌러서 이렇게 XYZ로 회전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특정 클라우드 포인트를 찍게 되면 그 해당 클라우드 포인트가 기준이 돼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예제 파일을 활용하셔서 지금 저와 같이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을 이런 방향으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감각을 기르셔야 됩니다. 자, 왼쪽으로 3바퀴, 오른쪽으로도 3바퀴. 다소 귀찮으실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몇 번 해보셔서 머리가 아니라 몸이 숙지할 수 있도록 경험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돌리는 거를 해 봤고요. 왼쪽에 있는 기능을 한번 써 보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사실 한 번씩 눌러 보면 이해가 됩니다. 방금 요 기능은 Restore the original scale and position. 만약에 길을 잃었다라고 하면 이 버튼을 눌러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원근법을 풀어주고 부여해주고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처럼 원근감을 주고 나서 작업하는 게 편하신 분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물쇠 버튼을 누르시면 마우스 오른쪽 왼쪽 상관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풀었고요. 풀리면은 노란색이 하얀색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D 툴을 많이 써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겁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이쪽, 이렇게 누르면 이쪽. 이 육면에 대해서 바로 화면을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러한 툴입니다. 네, 한 번씩 눌러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작업을 하다 보면은 대각선에서 바라봐야 조금 더 결과물이 잘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쓰는 버튼이고요. 그리고 반대 버튼입니다. 이렇게 네, 차이가 뭔지 느껴지시나요? 버튼을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돌려서 할 수도 있지만 그걸 조금 더 빠르게 왼쪽 간편 도구 밑에서 두 번째는 줄자 기능인데요. 나중에 이제 많이 쓰시겠지만 주로 후처리 후에 치수를 측정할 때 쓰거나 아니면 후처리 과정에서 긴급하게 치수를 확보해야 될 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어떤 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요. XYZ 값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점이 두 개인 타입을 누르게 되면 한 점과 한 점과 한 점에 대한 거리 정보를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줄자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더 다른 편에서 설명드릴 예정이라서 일단 기본 기능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아래 수직 방향으로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것은 높이 방향에 대해서 측정하는 도구인데요. Z축 정보만 나와 있고 XY에 대한 그 정보는 표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참고가 가능합니다. 아직은 X와 Y에 대해서만 값이 나오는 그 기능은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알고리즘이 보안 중에 있고 조만간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각도를 재거나 이렇게 해서 각도를 재는 방법이 있고요. 면적을 재거나 그리고 부피를 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세이브를 누르게 되면은 작업해 놓은 그 데이터가 그대로 반영이 된 상태에서 하나의 레이어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2D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죠. 이 라벨 정보가 담겨져 있는 상태의 어떤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대로 출력을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는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리핑이라고 하는 거는 노이즈를 제거할 때 쓰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다른 편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제거하는 기능입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기본 메뉴와 그리고 간편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줄자와 클리핑 도구는 굉장히 많이 쓰는 도구로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동영상을 통하여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